강세리는 환기만을 계단에서 밀어 혼수 상태에 빠뜨렸고 최자영은 그 현장을 목격하지만 강세리는 아주버님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고 변명한 뒤 최자영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환기만은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김한과 함께 병원으로 온 최자영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 왜 환기만을 119에 신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강세리는 불안에 떨며 회사로 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강세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지성준,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강세리는 문을 힘껏 닫으며 말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온 지성준의 얼굴을 본 순간 눈앞이 핑 돌 정도로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야, 이게 얼마만이냐? 얼굴 좋아졌네. 그 말에 강세리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뭐가 좋다고 찾아와? 네 인생을 누가 망쳤다고? 세리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말인데 지호. 그의 이름 지호 맞지? 걔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냐? 무슨 개소리야. 지호는 황기찬, 내 남편 아들이야. 웃기지 마. 넌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이 회사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말을 내뱉었고 지성준은 웃음을 머금은 채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세리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해. 유전자 검사 결과야. 내가 직접 머리카락 얻어서 검사했어. 친자 일치, 깔끔하더라. 강세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기도 전에 손끝이 떨렸고 다리가 휘청거렸죠. 웃기고 있네. 조작한 거잖아. 유전자 검사 그런 거 위조하는 거 너한테는 식은 죽 먹기잖아. 이건 진짠데? 병원에서 검사한 거고 기록도 다 있어. 무슨 짓을 해도 이 사실 못 지워. 세리야, 지호. 걔는 내 핏줄이야. 그리고 너 이제 이 사실 혼자 감당 못할걸? 강세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근데 너 언제 출소한 거야? 아직 출소할 때 안 됐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모범수로 일찍 나오게 됐어. 그리고 깜빵에선 널 죽이고 싶었지. 그런데 나와보니까 넌 참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YL그룹 회장 마누라에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 내 걸로 보이니까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 세상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 너처럼 남편 배신한 여자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타난 거야. 내 아들도 보고 내 인생 다시 찾아오려고. 강세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너 대체 목적이 뭐야? 돈이냐?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액수를 말해. 그래, 세리야. 너는 여전히 똑똑하네. 그러면 20억. 그 돈이면 내가 입 닫고 조용히 떠날게. 강세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눈빛을 피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녀의 표정은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돈 준비해 볼게. 그런데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만약 내 남편 황기찬한테 이 사실 들키면 나도 너도 끝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려. 연락은 내가 할게. 그렇게 강세리는 지성준을 밀치듯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하주차장. 김도윤은 출근 중 우연히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세리,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둘은 주위를 자꾸 살피며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고 그 남자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강세리를 깔보듯 흔들림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직감적으로 그 상황이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바로 주차된 SUV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휴대폰 진동을 끄고 숨을 죽인 채 그는 서서히 두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생각해봐. 이 일 터지면 너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야. 네 아들 지호, 걔 인생도 산산조각 날걸? 지호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지성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강세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돈 줄 테니까 조용히 사라지라고.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날 이대로 끌어내릴 거야? 왜 지금 나타나서 이 사단을 만들고 있는 건데. 6년 동안 깜빵에 있었어. 그 깜빵 누구 때문에 간 건데? 바로 너야.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뒤집어 써주고 혼자 감옥 갔던 내가 지금 이 꼴로 널 다시 보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요구하는 이 상황 얼마나 우스워 보여. 내가 너 같은 애한테 고개 숙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야. 그런데 그 자존심 무너뜨릴 만큼 내 아들 지호, 걔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아이가 행복한가 보려고 왔어. 그 말에 강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걸 보던 김도윤의 손엔 식은땀이 흘렀고 눈동자는 믿기 힘든 진실 앞에서 고정된 듯 멈춰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황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었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김도윤의 머릿속은 전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꺼져. 돈 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성준은 비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20억으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어. 약속 장소는 내가 정할 거야. 돈 준비되면 연락해. 강세리는 뒤돌아선 채 핸드백을 움켜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차 뒤에서 엿들은 김도윤은 숨을 삼키며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 종료를 눌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되었고 모든 상황을 뒤엎을 무기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김도윤은 바로 비상계단 쪽으로 향해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도윤 씨. 무슨 일 있어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가득 찬 흥분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강세리랑 어떤 남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다투는 걸 봤는데요. 그 남자 강세리 전 남편이었고 황지호 친부였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대요. 강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호가 황기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확실해요. 둘이 주고받는 말 전부 들었습니다. 녹음도 해놨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강세리를 제대로 끝내야겠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김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강세리는 책상에 앉은 황기찬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찬은 무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니, 사고는 아니고. 그냥 중요한 얘기야. 기찬 씨, 미리 말하지만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지금 하는 말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말을 돌리지 말고 그냥 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 지호 있잖아. 우리 아들. 지호가 사실 당신 친아들 아니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황기찬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어?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결혼한 적 있어. 당신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아이야. 그치만 그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당신을 만났지.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황기찬의 손은 책상 위로 주먹을 꽉 쥔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게 다였어. 지호도 당신도. 우리 셋이 가족이 되는 게 내 꿈이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강세리는 황기찬의 손을 잡았고 눈물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안 돼. 이번만큼은 용서 못해. 그건 용서로 덮을 일이 아니야. 당신이랑 나 이혼하자. 당장 정리해. 난 내 얼굴도 보기 싫어. 기다려봐, 여보. 나한테도 변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강세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황기찬을 바라봤고 그 시선엔 절박함과 공포가 얽혀 있었습니다. 제발 지호 생각해서라도. 당신 지호 핑계대지 마.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니잖아.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사실을 속여. 정말 역겹다. 나는 너 같은 여자랑 계속 살 수 없어. 문 앞까지 가던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자. 나는 네 얼굴 더는 못 보겠어. 황기찬 앞에서 강세리는 주저앉은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여보, 나 사실 그 영상 아직 가지고 있어. 강세리는 문 닫고 나가려는 황기찬의 등 뒤에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멈춰섰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영상? 강세리는 핸드백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빗속에서 휘청이는 김도희의 모습과 곧이어 질주해오던 차량이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김도희가 도로 위에 쓰러지고 운전석에서 내린 황기찬이 그 주위를 둘러보며 주변을 살피는 장면. 이어 황기찬이 차로 되돌아가 타는 모습까지. 영상은 짧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다 삭제했다고 했잖아. 당신 설마 그날부터 이 순간을 생각해서 이걸 들고 있었던 거야? 난 당신한테 모든 걸 걸었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보험으로 가지고 있던 거야. 당신이 지호 문제로 날 버릴까봐. 강세리는 핸드폰을 황기찬의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도희가 쓰러져 있는 장면에서 멈춰 있었고 조용한 정적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면 이 영상 어떻게 될 것 같아? 기자한테 갈 수도 있고 김도윤한테 갈 수도 있지. 어디로 가든 당신 인생 끝이야. 강세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울먹이지 않았고 오히려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손에서 폰을 빼앗았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는 재빠르게 백업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무의미해. 이미 복사 다 해뒀어. 선택해. 지금 이혼하면 당신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둘 다 끝나고 싶지 않으면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살자. 모르는 척 못 본 척. 지호 문제도 그냥 묻어두고. 우리 계속 함께 가자. 강세리, 넌 인간도 아니야.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사랑했던 내가 제일 혐오스러워. 황기찬은 강세리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눈을 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장은 너를 건드릴 수 없겠지.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야. 황기찬의 눈빛은 복수를 다짐한 사냥꾼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문을 열고 나가자 강세리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고 입가엔 흐느끼는 미소가 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했는데 당신은 나랑 절대 못 헤어져. 강세리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사장, 오랜만이네. 중요한 일 하나 부탁하려고. 강세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요즘 바쁘긴 한데 사모님 부탁이면 우선순위로 해드려야죠.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해야 돼. 내가 방금 사진 하나 보냈어. 얼굴 잘 확인해. 이름은 지성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어. 가만 놔두면 분명 내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릴 인간이야. 강세리는 태연하게 립스틱을 덧바르며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홍 사장은 짧게 침묵하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확실히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처리하고 나서도 문제 없도록 흔적 안 남기게 하겠습니다. 날짜, 장소, 방법. 뭐든지 말씀만 주세요. 강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몰라. 감시 좀 해. 움직임 파악되면 바로 실행에 옮겨.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 다만 중요한 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사고처럼 보여도 되고 실종이어도 돼. 정리만 깔끔하게 해. 그리고 내 남편이 절대 이 일 알아선 안 돼.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돈은 넉넉하게 줄 테니까 결과로 보여줘. 강세리는 통화를 끝내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톱으로 책상 모서리를 탁탁 두드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성준만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야. 내가 이겨. 내가 지호를 지킬 거야. 이 집 이 자리. 절대 놓치지 않아. 소파에 앉은 강세리는 이마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지성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비웃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한편 지성준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강세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단 사실은 알았지만 강세리가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20억을 받아낼 생각과 그 돈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세리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는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고 그 방식은 늘 치사하고 은밀했습니다. 강세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강세리에게 지성준은 자신의 목표에 방해되는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